오늘은 우리 사랑하는 가족 여러분들과 함께 지능보다 10배 중요한, 무려 10배 중요한 놀라운 세 가지 능력에 대해서 야무지게 공부를 해볼 텐데, 이거를 막연하고 추상적으로 얘기하는 게 아니라 스페이스X에서 실제로 일론 머스크와 그의 동료들에게 일어났었던 실제 사례를 가지고 공부를 한번 해볼 거예요. 진짜 여러분, 이 책이 얼마나 중요한 책이고 얼마나 강력한 대국민 필독서이냐면, 오늘도 제가 고 대표님이랑 40분 정도 통화를 오전에 하는데, 고 대표님이 저한테 자연스럽게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영준아, 내가 이거 스페이스X 읽고 많이 배워서 많이 바꿨다고. 그러니까 여러분, 좋은 책은 효과가 즉각적인 경우가 많은데, 이 스페이스X 일론 머스크는 일단은 동기부여가 많이 되고 비전이 뭔지 가르쳐주고, 그 다음에 워낙 혁신적으로 일하는 사람들의 이야기이기 때문에 여기에서 여러분들이 10분의 1, 100분의 1만 배워도 써먹을 게 진짜 너무 많습니다. 특히 이 100배 사고법, 이런 사고법은 사실 일반인은 할 수가 없어요. 그 다음에 일반인이 만약에 이런 사고법을 하면은 되게 뜬구름 잡는 얘기가 대부분인데, 여기에서는 실제 엔지니어링으로 테크놀로지 측면에서 어떻게 스케일업을 할 것인지, 어떻게 스케일 다운을 할 것인지, 예를 들면 로켓 1년에 한 번 쏘고 있는데 내년에는 20번 쏴야 된다고. 그러니까 10배, 20배 이런 사고방식을 갖고 있는 거예요. 예를 들면 뭐 만드는데 15억 드는데, 에이 그 15억 필요 없다고 1,000만 원에 만들라고 100분의 1로 가격을 줄여버리는 거예요. 이게 됩니다. 이게 돼요. 그 다음에 이 세 가지, 놀라운 세 가지 능력이 있어야 뭐가 된다? 불가능이 가능이 됩니다. 불가능이 가능이 되면은 뭐가 된다? 세계 1등 혁신 기업이 탄생을 할 수 있고, 세계 1등 혁신 기업이 탄생하니까 자연스럽게 뭐가 따라왔다? 돈이 따라왔다. 역사상 가장 큰 IPO가 준비되고 있다. 여러분, 이걸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예를 들면 이재용 회장이 있어요. 삼성전자 이재용 회장이, 야, 그 사람이 이런 실수한 거도 알고 있어? 그 사람이 다른 사람들은 잘 모르는데 이거에 미쳤던 거 알고 있어? 이런 얘기 해준대요. 얼마나 재밌겠어요. 얼마나 궁금하고, 그쵸? 여기에 실제로 그런 게 다 나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책을 안 읽는다는 거는 제가 냉정하게 말씀드릴게요. 여러분 손해예요. 그래서 제가 특강을, 이게 지금 12번째일 거예요. 제가 지금 이거를 30강까지 준비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진짜 무조건 스페이스X 일론 머스크는 읽어보셔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 본론으로 들어가 보면은, 그러니까 제가 여러분 이거를 다 읽어드릴 수가 없잖아요. 그렇죠? 앞부분은 여러분들이 읽어보셔야 돼요. 왜냐하면 맥락이 잘려있기 때문에. 그래서 오늘 이제 본론 읽어드릴게요. 이로써 머스크, 던, 샤델을 비롯한 여러 사람이 참여한 48시간에 걸친 치열한 부활절 로켓 수색 작업이 마무리되었다. 이때는 스페이스X가 자체 동력을 이용해 로켓을 지구에 다시 착륙시키는 방법으로 일단 로켓을 회수하기 위해 허겁지겁 질주하던 중요한 시기였다. 이런 일은 로켓 역사상 전례가 없었다. 왜 전례가 없었겠어요? 불가능하기 때문에. 다른 사람들도 저거 하고 싶어요. 근데 불가능해서 못하는데, 불가능이 가능이 된다고 제가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렸잖아요. 하지만 머스크는 이 일이 가능하다고 확신했다. 그래서 그 증거로 로켓을 찾으려고 혈안이 되었던 것이다. 그러니까 여기에 떨어진 로켓에 데이터가 남아있기 때문에 그 데이터를 통해서, 분석을 통해서 이 불가능을 가능으로 만들려고, 이게 떨어져서 찾기가 어려운데도 48시간 동안 미친 듯이 수색을 했던 거예요. 일부 엔지니어는 머스크만큼 확신을 갖지 못했지만 머스크의 확고한 의지, 이게 어디서 나오는 거죠? 비전에서 나오는 거예요. 비전에서. 머스크의 확고한 의지 때문에 로켓 회수에 전력을 기울였다. 더는 낙하한 로켓을 찾기 위해 분주히 움직이던 때를 되돌아보며 이렇게 말했다. 그런 때는 항상 힘들어요. 쉬운 게 없죠, 여러분. 그렇죠? 왜? 불가능을 가능으로 만드는 게 여러분 쉽겠습니까? 힘듭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뭔가 잘 되고 싶어, 내 목표를 달성하고 싶어, 내 진짜 꿈을 성취하고 싶어. 그렇다면 힘들어야 돼요. 그러니까 진짜 그게 있어요. 패시브하게 힘든 게 있고 액티브하게 힘든 게 있는데, 여러분의 하루를 되돌아봤을 때, 여러분의 한 달을 되돌아봤을 때 내가 얼마나 액티브하게 능동적으로 힘들었는가, 이게 여러분의 인생을 결정을 할 거예요. 대부분 없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무슨 일을 할 수 있는지 제대로 알 수 있는 순간이기도 하지요. 그게 전형적인 머스크의 순간이에요. 물론 결국 로켓을 회수하지는 못했어요. 이거 회수하려고 48시간 동안 수색을 했는데 회수하지 못했어요.
목표를 달성하지 못했어요. 근데 이 문장이 진짜 하이라이트예요. 하지만 끝날 때까지 포기하지 않는 자세에 대해 더 깊이 배울 수 있었죠. 진짜 이거는 대단한 게 뭐냐면은 이거는 머스크가 얘기한 게 아니에요. 일론 머스크가 얘기한 게 아니라 스페이스X의 직원인 던이 얘기한 거예요. 뭘 배웠대요? 정말로 미친 듯이 찾았지만 못 찾았어요. 그래서 목표한 거를 이루지 못했어요. 근데 뭘 배웠대요? 하지만 끝날 때까지 포기하지 않는 자세에 대해 더 깊이 배울 수 있었대요. 그래서 여러분 지능보다 10배가 뭐예요? 100배 중요한 게 뭐냐면은 포기하지 않는 정신이에요. 오히려 지능이 높으면은 이게 왜 안 되는지 빨리 이유를 알아서 그 다음에 그 불확실성에 대한 리스크를 빨리 계산할 수 있어서 솔직히 더 빨리 포기할 수도 있어요. 근데 인생은 여러분 진짜 그 싸움이에요. 얼마나 내가 비전을 갖고 내 목표에 매달리느냐. 왜? 목표를 못 이룰 수도 있어요. 끝내. 근데 내가 목표를 향해 다가가는 과정은 그 자체가 행복이어야 되거든요. 당연히 힘들겠죠. 몸도 힘들 거고 정신적으로도 힘들 거예요. 근데 뭐예요? 인생이라는 관점에서 봤을 때 그거를 되돌아봤을 때 그 순간을 후회를 할까요? 안 할까요? 안 하죠. 그 다음에 반대로 말하겠죠. 그 순간이 있었기 때문에 지금 우리가 있는 거다. 이런 자세를 배웠기 때문에 결국 종국적으로 스페이스X는 전 세계 그냥 1등이 되었죠. 지금 여러분 이 로켓 산업은 국가 산업이에요. 원래 전 세계 모든 국가와 모든 민간 업체를 합쳐도 스페이스X가 로켓을 1년에 쏘는 것보다 적게 쏩니다. 그러니까 아예 비교가 안 돼요. 그러니까 우주를 점령할 거예요. 스페이스X는 여러분 단순히 로켓을 많이 쏘는 게 아니라 우주를 점령할 거예요. 이거는 역사적인 순간입니다. 스페이스X가 상장을 하면서 자본 조달을 또 많이 할 거잖아요. 그 돈으로 우주를 진짜 콜로나이즈 할 거예요. 어마어마한 회사입니다. 그거를 일론 머스크 개인의 비전으로 가고 있는 거예요. 국가적 비전이 아니라 약간 미친 거예요. 근데 그게 어디에서 나왔다? 포기하지 않는 자세가 뿌리다. 그다음에 이제 두 번째. 비행 소프트웨어 책임자 로버트 버즈는 이렇게 말했어요. 머스크를 비롯한 몇 사람을 빼고는 스페이스X에서 그래스하퍼가 좋은 아이디어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었어요. 이게 뭐냐면은 메뚜기잖아요. 그래스하퍼가. 그냥 로켓을 재서양하기 위해서 로켓에 다리를 단 거예요. 여러분 로켓에는 뭐 하나 붙이는 게 진짜 말도 안 되게 어려운 일인데 이게 당장 지금 눈앞에 놓인 과제에는 도움이 하나도 안 돼요. 지금 눈앞에 놓인 과제는 뭐예요? 로켓을 많이 쏴서 고객을 많이 유치하고 돈을 버는 거예요. 스페이스X가 무슨 자선단체는 아니잖아요. 그렇죠? 나사나 아니면 이제 민간 업체들한테 위성을 쏴주고 뭐 이렇게 물자를 뭐 우주 정거장에다가 보내주고 이렇게 돈을 받아야 되는데 지금 당장 이 그래스하퍼는 그거에 도움이 안 돼요. 솔직히 좀 발목 잡고 있는 거예요. 근데도 스페이스X에서는 머스크랑 몇몇 사람은 이거는 해야 된다. 왜? 당장은 도움이 안 되지만 이걸로써 로켓을 착륙을 시키고 이 착륙을 시킴으로써 로켓이 재사용이 가능해지니까 어떻다? 로켓을 10배, 100배 더 많이 쏠 수 있고 결국 그래야 화성에 갈 수 있기 때문에 이거 해야 된다. 그래서 직원들은 그래스하퍼를 엄청난 시간 낭비라고 생각했죠. 스페이스X는 돈에 쪼들리는 데다가 하고 싶은 일을 다 할 수 있을 만큼 자원도 충분하지 않았거든요. 근데 이걸 결국 해내죠. 그래서 단계별로 이 로켓 재사용이 업그레이드가 돼서 이제는 그 로켓 발사대에서 젓가락처럼 이렇게 잡는 기술까지 업그레이드가 됐죠. 엄청난 거예요. 엄청난 겁니다. 그래서 두 번째, 지능보다 10배 중요한 능력이 뭐예요? 비전이에요. 비전. 1번이랑 연결되죠. 비전이 있어야 포기하지 않죠. 그렇죠? 비전 없이 우리가 포기하지 않을 수가 있냐? 그럴 방법은 잘 없습니다. 결국엔 무너질 수밖에 없어요. 힘든 순간이 올 거기 때문에. 근데 진짜 힘들고 죽고 싶고 포기하고 싶은 순간에 우리를 딱 붙들어 매는 게 뭐예요? 비전입니다.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한테 여기서 질문을 드려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인생에서 비전은 무엇입니까? 대부분 없으실 거예요. 그래서 이런 책을 읽어가면서 야, 비전 있는 인생은 이런 거고 비전 있는 조직은 이렇게 움직이는구나. 제가 그거 관련해서 되게 마지막 특이한 거 세 번째 사례 보여드릴게요. 이거 진짜 특이한 건데 이거는 사실 웬만한 데에서는 볼 수가 없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이 스페이스X에서 1등 공신 중에 한 명이 팀 부차라는 사람인데
여기 이제 사례가 나오거든요. 일론 머스크의 진짜 얘기예요. 나에게 전화를 걸더니 거친 말을 퍼붓더군요. 욕을 한 거예요. 쌍욕을 한 거예요. 굉장히 화가 난 것 같았어요. 하도 소리를 지르고 공격적인 말을 해서 소름이 끼칠 정도로 위협을 느꼈어요. 부차가 말했다. 스페이스X에 진짜 스페이스X를 역사라고 했을 때 그 1등 공신, 2등 공신을 뽑는다면은 팀 부차는 5등 공신 안에 들어갈 거예요. 그러니까 개국 공신이자 역사적인 인물인데 이 사람한테 쌍욕을 한 거예요. 근데 그거는 이 뒤에 나오는데 일론 머스크가 뭐라 그럴까? 어떤 진짜로 성격이 뭐라 그럴까? 성격이 틀려 먹어갖고 그냥 진짜 감정적으로 쌍욕을 했다기보다는 이 로켓이 잘못되니까 자기의 비전이 망가지고 비전에 문제가 생기니까 비전으로 향해 가는 길에 문제가 생기니까 거기에 이성이 나가버린 거예요. 그래도 여러분 세 번째요. 기능보다 10배 중요한 놀라운 세 가지 능력의 마지막은 뭐냐면 여러분 감정 컨트롤이에요. 일론 머스크도 여러분 감정 컨트롤을 더 잘했죠. 뭐 이거는 사람들이 네가 그걸 어떻게 하냐 이런 말씀을 하실 텐데 저는 만약에 여기에다가 베팅을 한다면은 똑같은 일론 머스크가 있는데 다 똑같은데 A 머스크가 있고 B 머스크가 있는데 B 머스크는 모든 능력이 똑같은 상태에서 감정 컨트롤 잘해. 어디다 여러분 베팅을 하시겠어요? 이거는 상식의 문제예요. 일론 머스크가 감정 통제를 더 잘했죠? 그러면은 화성 가는 시기가 무조건 앞당겨집니다. 무조건이에요. 그건 이 책을 읽어보면 너무 명백해요. 왜? 이렇게 쌍욕을 하니까 어때요? 팀 부차가 이 순간에 그만둬야겠다 결심을 해요. 근데 이 사람은 원래 일론 머스크가 욕한다고 해서 그만둘 사람이 아니에요. 왜? 이 사람도 일론 머스크만 보고 온 게 아니라 이 사람은 일론 머스크의 비전, 화성 가야 된다. 그걸 보고 온 사람이에요. 그래서 웬만하면 다 참았어요. 근데 여기에서 팀 부차도 무너진 거예요. 그리고 뒤에 얘기가 나오는데 이튿날 부차와 만나 이야기를 나누던 중에 머스크는 부차가 건강이 좋지 않다는 느낌을 받았다. 실제로 부차는 건강이 좋지 않았다. 뭐 갈아 넣었으니까요. 부차는 배가 계속 아프면서 메스꺼운 증세가 있다고 했다. 머스크는 부차에게 건강을 회복할 수 있게 무엇이든 돕겠다고 했다. 5등 공신 안에 든다니까요. 개국 공신이라니까요. 그는 부차에게 자기가 아는 로스앤젤레스의 시더스 사이나이 메디컬 센터에 있는 의사를 찾아가 보라고 했다. 이곳에서 부차는 SIBO 즉 소장 세균 과증식 증후군 진단을 받았다. 스트레스는 이 병을 악화시키는데 그가 캘리포니아와 플로리다에서 많은 스트레스를 받은 것은 틀림없는 사실이었다. 의사는 그에게 실험용 약물을 처방해 주었다. 그는 그 약을 복용하고 증세가 호전되었다. 머스크는 자기가 부차를 너무 몰아붙였다는 사실을 깨달았다니까요. 잘못한 거라니까요. 그가 건강을 회복할 수 있도록 3개월의 휴가를 부여했다. 이때 욕 안 했으면은 이런 일 없었을 거예요. 일론 머스크도 후회한다니까요. 머스크는 내가 도움이 필요하다는 사실을 알고 날 도와주었죠. 사람들이 잘 모르는 그런 면이 있어요. 친데레 같은 게 좀 있는 거죠. 부차가 말했다. 그러니까 이때 욕한 게 그냥 성격이 글러먹어서 욕한 게 아니라 비전 때문에 그래. 앞에 거랑 연결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좀 밸런싱을 못한 거예요. 밸런싱. 그냥 비전에 미친 사람인데 로켓이 잘못된 걸 보니까 완전 그냥 눈이 돌아가 버린 거예요. 3개월이 지난 후에도 스페이스X를 떠나겠다는 부차의 마음은 그대로였다. 그는 새로운 에너지를 가진 신규 멤버들이 성장해 회사의 주요 분야를 이끌고 가는 모습을 볼 수 있었다. 뷰렌트 알타는 항공전자팀, 마크 훈코사는 구조물팀, 잭더는 추진팀을 이끄는 등 2세대 영입 인재들이 약진하고 있었다. 부차는 개국 공신이 1세대예요. 부차는 스페이스X가 이제 자리를 잡았다고 생각했다. 훨씬 강력한 신형 팰컨 9 로켓 발사에 성공했고 드래건과 상용 위성이 궤도로 날아가고 있었으며 미 대륙의 동안과 서안 양쪽에서 발사대를 운영 중이었다. 이로써 사업의 핵심은 준비되었다. 팰컨 9 로켓의 착륙과 재사용, 유인 우주비행, 팰컨 헤비 로켓 제작 등 앞으로의 스페이스X 주요 목표도 몇 년 안에 차례대로 달성될 것으로 보였다. 그 순간을 함께하면 영광스럽겠지만 그에게는 제외해야 할 가족이 있었다.
그는 가족과 재회했다. 초창기부터 스페이스X의 가장 중요한 톱니바퀴였던 팀 부차는 그렇게 회사를 떠났다. 팀 부차가 언젠간 회사를 떠났겠지만 일론 머스크가 욕 안 했으면은 이때는 안 떠났습니다. 그럼에도 언제나 그래왔듯이 이게 좀 너무 잔인한 말 같아요. 머스크의 기계는 계속 굴러갔다. 워낙 비전이 세니까 계속 훌륭한 사람들은 찾아오거든요. 그렇다고 해서 감정 통제가 안 되는 상태로 사람을 몰아붙일 이유가 있냐? 없는 거죠. 그럴 이유는 1도 없는 거예요. 그래서 감정 통제되고 비전이 강하고 여러분들이 포기하지 않는 실행 능력을 갖고 있죠? 뭘 해도 됩니다. 호떡집을 차리셔도 잘 될 거고요. 떡볶이집을 운영하셔도 잘할 거예요. 뭘 해도 됩니다. 뭔가 커머스를 하셔도 잘할 거고요. 개발자여도 잘하실 거예요. 뭘 해도 됩니다. 이거는 지능보다 10배 이상, 10배가 뭐예요? 100배 중요한 능력이에요. 근데 그런 것들을 이 스페이스X 일론 머스크를 읽으시죠? 너무 제대로 많이 배울 수가 있어요. 제가 여러분들한테 소개해드린 거는 30분의 1이 안 됩니다. 직접 읽어보셔야 돼요. 뒤에 사진도 눈으로 꼭 봐보시고. 그래서 제가 다시 한번 알려드리는데 스페이스X 일론 머스크를 난 너무 재밌게 읽었다 하시는 분들은 블러드머니를 읽어보십시오. 이건 이제 신약 개발, 암 치료제 신약 개발 얘기인데 정말 재밌어요. 그러니까 여기 일론 머스크라는 슈퍼스타 대형 주인공이 만약에 빠진다? 그러면 이 블러드머니가 더 재밌을 수도 있어요. 이것도 여러분 레이팅이 2,500개인데 4.28이에요. 근데 스페이스X 일론 머스크는 여러분 대단하긴 해요. 4.47이에요. 이거 읽어본 분들이 소설보다 더 재밌었다고 하신 분들 우리나라에도 많았거든요. 올해 최고의 책이라고 서평으로 써주신 분도 있으시고. 그러니까 이 책도 여러분 진짜 꼭 읽어보세요. 이 블러드머니. 그냥 경영 경제서로 이런 거를 쭉 읽어 나가시죠. 그럼 내공이 안 늘 수가 없어요. 진짜 여러분들이 일을 하셔야 되는데 이런 책들을 꾸준히 읽어 나간다. 내공이 안 늘 수가 없습니다. 진짜 마음가짐이 안 바뀔 수가 없어요. 그래서 블러드머니, 스페이스X 일론 머스크 다 읽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오늘 여기까지 소개를 하고 더 열심히 준비해서 스페이스X 다음 에피소드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또 만나요.